자,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 그 설계도는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청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모든 전략이 시작되는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예산 수립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지도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먼저 1부에서는 목표라는 뼈대를 세울 겁니다. 판매와 소통, 그 오래된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DAG마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일 예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론부터 실전 가이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정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명확한 목표라는 단단한 기초가 없으면요. 그거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도대체 목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죠.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캠페인들이 별다른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습니다. 대부분 시작하기도 전에 성공이 뭔지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목표를 제대로 세우면요. 크게 세 가지가 좋아집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광고주, 대행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들죠. 둘째, 계획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광고를 만들지, 어떤 매체에 내보낼지 헷갈릴 때 나침반이 되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캠페인이 끝났을 때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성적표가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마케팅 목표랑 IMC 목표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케팅 목표는 매출 100억 달성, 시장 점유율 1위처럼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IMC 목표는 광고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브랜드 인지도를 50%까지 올린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뜻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마케터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빠져봤을 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캠페인의 성공을 눈앞에 판매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판매를 위한 발판, 즉 소통의 결과물로 봐야 할까요? 판매 목표? 이거 경영진한테 보고하기엔 딱 좋죠. 숫자가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판매가 안 됐을 때 이게 광고가 별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이 비싸거나 제품 디자인이 구려서 안 팔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광고의 성과를 정확히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데?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죠. 바로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광고는 미식축구팀의 쿼터백 같은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잘 던져도 다른 선수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오로지 광고 탓으로만 돌리는 건 정말 불공평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월 효과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광고 보자마자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면서 바로 달려가서 물건 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쵸? 광고 효과는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진짜 그게 필요할 때 아, 맞다. 그때 그 광고 하면서 떠오르는 겁니다. 단기 매출만 보고 캠페인을 평가하면 이런 효과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세울 때 이 효과 피라미드 모델을 정말 많이 써요. 한번 보세요.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100명 중에 90명한테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그중 70명이 우리 제품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차근차근 호감을 쌓아서 맨 꼭대기, 최종 구매까지 5명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래층이 튼튼해야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자 같은 말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그마. DAGMR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목표를 딱 떨어지는 실행 계획으로 바꿔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라고 할 수 있죠. DAGMI 이 약자의 뭐의 약자냐면 측정 가능한 광고 결과를 위한 광고 목표 설정이란 뜻이에요. 핵심은 진짜 간단합니다. 광고의 주된 임무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과도 소통의 척도로 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DHMR 목표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첫째,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요. 둘째, 누구에게 할 건지. 셋째,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바꿀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이 네 가지가 딱 정해져야 그게 비로소 목표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DH만도 만능은 아닙니다. 비판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진짜 저 피라미드 순서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냐는 거죠. 또 그래봤자 결국 중요한 건 판매 아니야? 라는 근본적인 반론도 있고요. 현재 상태를 측정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숫자에만 얽매이다 보면 광고가 재미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 얘기를 해야죠. 얼마나 써야 할까? 예산 수립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짚어볼게요. 광고비랑 매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맞서고 있어요. 왼쪽은 오목하양 함수. 이건 뭐냐면 광고는 하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다는 거죠. 반면 오른쪽은 S자형 반응 곡선인데 이건 좀 더 재밌어요. 처음에는 돈을 써도 티도 안 나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후엔 다시 시들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회사들이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죠. 크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향식, 이건 위에서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 쓸 돈 이만큼이야. 이걸로 알아서 해. 이런 식이죠. 반면에 상향식은 정반대입니다.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요. 이만큼의 돈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요. 이 하향식 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솔직히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회사 쓸 돈 남는 만큼만 쓰는 가용예산법, 사장님이 감으로 정하는 임의할당법, 그리고 제일 많이 쓰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매출액 비례법도 있고요. 매출이 나야 광고를 한다는 건데 순서가 바뀐 거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캠페인의 진짜 목표랑은 별 상관없이 예산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에 반해서 가장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상향식 접근법, 목표 과오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목표를 정한다. 둘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쫙 나열한다. 셋째, 그 일들 하나하나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서 더한다. 끝. 정말 명쾌하죠? 예산과 목표가 하나로 딱 묶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가상의 신제품 출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소닉 스니커즈라는 신제품의 3개년 투자 계획, 이른바 페이아웃 플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 해의 저 빨간 숫자 마이너스 50만 달러예요. 왜 손해를 봤을까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첫 해에 시장의 이름을 알려야 하니까 광고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죠. 그 덕분에 2년차, 3년차부터는 광고비를 줄여도 사람들이 알아서 사주니까 엄청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고 전략적인 예산 수립이죠.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캠페인, 그 청사진에 정말 명확한가요?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운에 맡긴 채 주사위를 던지고 계신가요? 그 결과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